어떤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하면 많은 분들이 꽤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호두를 몇 알씩 먹고 점점 더 깊이 잠들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는 머리가 더 맑아졌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같은 음식을 같은 믿음으로 꾸준히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잠들기 어려워지고 기억력은 더 빨리 흐릿해지며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무겁고 둔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같은 음식, 같은 습관,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면 오늘이 아마 처음으로 자신의 식습관을 진지하게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하기 전에 만약 노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이런 내용을 꾸준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평소 드시는 음식에 대해 더 깊이 분석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직접 읽고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매우 익숙하지만 자주 오해되는 한 가지 식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식품이 언제 뇌와 수면에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언제는 모르게 해가 될 수 있는지 분명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신다면 아마 내일부터 식습관을 완전히 바꾸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많은 고령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사람이 60세를 넘어서면 가장 큰 걱정은 더 이상 급성 통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진행되는 문제들입니다. 침대에 누워 있지만 깊이 잠들지 못합니다. 대화를 하다가 익숙한 단어 하나가 아차낙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특별히 무리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몸이 무겁고 에너지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이 세 가지 문제 불면 기억력 저하, 만성 염증은 단순히 건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사람의 자신감까지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나이가 들면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변화는 아닙니다. 먼저 수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는 잠이 적은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진료실에서 항상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뇌 속에는 아주 작은 기관이 하나 있습니다. 송과선이라고 불립니다. 어두워지면 이 기관은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 이제 쉴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를 넘어서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은 크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새벽이 3시에 깨어난 뒤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단순히 다음날 피곤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는 스스로를 정화할 기회를 잃게 됩니다. 하루 동안 뇌에는 다양한 노폐물과 독성 단백질이 쌓입니다. 이것들은 깊은 수면 중에만 제대로 제거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기억력 저하, 나아가 치매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식품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바로 호두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호두를 섭취하면 혈중 멜라토닌 수치가 눈에 띄게 증가할 수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약으로 억지로 잠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잠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호두에는 마그네슘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밤에 쥐가 나거나 누웠을 때 심장이 두근거리고 몸이 쉽게 이완되지 않는다면 마그네슘 부족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칼슘은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마그네슘은 브레이크처럼 작용하여 근육을 이완시킵니다. 이 브레이크가 부족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된 몸은 결코 깊이 잠들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잠을 잘 자고 싶다면 단순히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십시오. 몸이 스스로 이완하는 법을 다시 배우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호두는 올바르게 섭취한다면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호두를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식단에 추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과가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떻게 먹느냐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조합은 뇌 건강에 강력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흔한 습관은 그 모든 이점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겉보기에는 단순하지만 수면의 질과 기억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조합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을 개선하고 머리를 맑게 유지하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은 무엇을 먹느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수년간 고령의 환자분들과 함께하면서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음식 그 자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조합하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올바른 짝을 만나면 그 효과는 극대화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조합이라면 효과는 거의 사라집니다. 그리고 호두는 이 점이 특히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식품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뚜렷한 변화를 경험하신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확인된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호두와 상추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추를 단순한 곁들임 채소로 생각합니다. 특별한 역할이 없다고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추의 줄기 부분에는 락투카리움, LH유캐리움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신경계를 부드럽게 진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수면제처럼 갑자기 잠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몸의 긴장 상태를 서서히 낮춰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호두에 들어있는 멜라토닌이 수면 모드를 켜는 신호라면 상추의 락투카리움은 어깨를 가볍게 짚어주는 손길처럼 몸이 자연스럽게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몸은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휴식 상태로 전환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환자분, 김 씨는 새벽 3시에 자주 깨는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시도했고 약도 드셔보셨지만 다시 잠들기가 어려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식단 전체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만 제안했습니다. 저녁 식사에 상추 한 접시를 추가해 보시라고요. 칼로 자르지 말고 손으로 부드럽게 찢어서 사용하시고 줄기 부분은 그대로 살려두세요. 그 위에 으깬 호두를 조금 뿌리고 들기름을 한 작은 술 더해 드시라고 했습니다. 2주 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깨지 않고 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어떤 약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먹는 방식을 바꿨을 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상추의 줄기 부분. 락투카리움이 가장 많은 이 부분은 질기고 맛이 없다는 이유로 종종 버려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칼 대신 손으로 찢으면 산화를 줄여 영양소를 더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두 번째 조합은 기억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와 따뜻한 우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단순히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경세포의 유연성이 점점 감소합니다. 마치 오래된 전선처럼 겉이 딱딱해지고 신호 전달이 느려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하려 했는지 알지만 바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순간이 생깁니다. 호두에는 알파, 리놀렌산, 알파, 리놀레니케이의 CID라는 중요한 지방산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분은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흡수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따뜻한 우유가 역할을 합니다. 우유 속 단백질과 지방이 이 영양소들을 감싸고 소화 과정에서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유에는 트립토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세로토닌의 전구체로 기분과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호두에 들어있는 비타민 B6는 이 전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돕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유는 길을 열어주고 호두는 재료를 제공하며 몸은 그것을 더 잘 활용하게 됩니다. 저는 가벼운 건망증이 있거나 예전만큼 머리가 맑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께 이런 습관을 권합니다. 잠들기 약 1시간 전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호두의 사마를 함께 드세요. 급하게 삼키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으세요. 씹는 행동 자체도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합니다. 때로는 효과는 복잡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것을 올바르게 꾸준히 실천하는 데서 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호두와 강황입니다. 기억력 저하를 이야기할 때 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되는 문제가 중요한 요소로 언급됩니다. 특히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렇습니다. 이는 여러 신경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습니다. 강황에는 커큐민 철큐민이라는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줄이고 이러한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커큐민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흡수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물에 타서 마시면 대부분은 체내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여기서 호두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커큐민은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두의 건강한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저는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아침에 약 60도 정도의 따뜻한 우유를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하세요. 여기에 강황 가루를 조금 넣고 잘 섞은 뒤 잘게 부순 호두를 넣습니다. 천천히 마시고 충분히 씹어 드세요. 이 조합은 기억력뿐만 아니라 체내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효과는 호두가 신선할 때만 가능합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이 점은 장점이지만 동시에 쉽게 산패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나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난다면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볶으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일부 독성 물질은 열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방법만 실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아무런 효과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반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무심코 호두와 함께 섭취하는 어떤 것들이 그 모든 가치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늘 아쉬움을 느낍니다. 병이 너무 심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환자분들은 많은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지만 단 몇 가지 작은 습관에서 어긋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습관들이 그동안 쌓아온 모든 이점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매일 호두를 먹어요. 하지만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여쭤보면 그분들은 종종 놀라십니다. 자신이 먹고 있는 방식이 오히려 몸이 제대로 영양을 얻지 못하는 이유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습관은 무해해 보이지만 매우 흔한 것입니다. 바로 호두를 커피나 녹차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식사 후에 커피 한 잔 또는 일을 하면서 녹차 한 잔과 함께 호두 몇 알.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건강한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다지 바람직한 조합이 아닙니다. 커피와 차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네랄과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호두에는 바로 이러한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둘을 동시에 섭취하면 탄닌이 미네랄을 붙잡아 몸이 흡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전히 먹고는 있지만 실제로 중요한 영양소는 체내로 들어가지 못하는 셈입니다. 특히 고령일수록 흡수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은 에너지, 면역력, 그리고 기억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몸이 얼마나 제대로 흡수하느냐입니다. 커피나 차를 드시는 습관이 있다면 시간을 분리해 주세요. 호두를 먹기 최소 1시간 전이나 후로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습관은 조리 방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호두의 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더 고소하고 바삭하게 먹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볶거나 심지어 기름에 튀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설탕까지 더해 먹기 쉽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호두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뇌와 혈관 건강에 매우 유익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우 민감합니다. 고온을 견디지 못합니다. 높은 온도에서 볶거나 튀기면 오메가3가 산화됩니다. 그리고 산화된 지방은 더 이상 유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체내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변합니다. 쉽게 말해 혈관을 보호해야 할 성분이 오히려 혈관을 손상시키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습관이 지속되면 혈관의 탄력이 점점 떨어지고 동맥경화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스스로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정말로 호두의 이점을 얻고 싶다면 가능한 한 자연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십시오. 조금 따뜻하게 하고 싶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약한 온도로만 처리하세요. 기름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고온도 피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차이가 영양 가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세 번째 습관은 과도한 섭취입니다. 이 역시 매우 흔하게 보이는 문제입니다. 어떤 음식이 몸에 좋다고 믿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거니까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호두는 좋은 지방이지만 결국 지방입니다. 구성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불편함, 심지어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 증가는 또 다른 건강 문제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하루 약 7알의 호두, 그 이상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몸이 잘 소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이상은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 습관은 가장 위험하지만 잘 주목받지 않는 부분입니다. 바로 상한 호두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봉지를 열었을 때 약간 이상한 냄새가 나지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볶아서 냄새를 없애려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물질은 한번 생성되면 열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호두는 불포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공기와 오래 접촉하면 쉽게 산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중 일부는 암 위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미 상한 호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씻어서 해결할 수도 없고 익혀서 완전히 제거할 수도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깝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그 아쉬움과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한 가지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를 올바르게 하고 있어도 작은 습관 몇 가지가 잘못되면 결과는 기대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려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부분을 인식하고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운 원칙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복잡하게 고민하지 않고도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모든 내용을 다시 돌아보면 아마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또는 올바른 음식을 선택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디테일,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성실한 분들입니다. 많이 읽고 여러 방법을 시도하고 식단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해 실망합니다. 그 이유는 몸이 회복 능력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섭취하는 것을 어떻게 흡수하고 활용하게 할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정보를 모두 기억하려 하기보다 단 3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실천해도 몸은 분명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깊은 잠을 원하신다면 호두와 상추의 조합을 기억하십시오. 저녁 식사에 상추 한 접시, 줄기를 제거하지 말고 손으로 부드럽게 찢어 사용하십시오.
여기에 호두를 조금 더하고 들기름을 약간 곁들이세요. 이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몸에 보내는 하나의 신호입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호두의 멜라토닌은 생체 리듬을 맞추고 상추의 성분은 신경계를 안정된 상태로 낮춰줍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수면은 더 이상 억지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반응이 됩니다. 두 번째, 머리를 맑게 유지하고 싶다면 호두, 따뜻한 우유, 그리고 약간의 강황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이든 잠들기 전이든 너무 뜨겁지 않은 따뜻한 우유 한 잔, 약간의 강황가루, 그리고 잘게 부순 호두 몇 알. 이 조합은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닙니다. 뇌를 안쪽에서부터 돕는 방법입니다. 강황은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 저하와 관련된 요소에 작용하며 호두는 신경세포를 위한 건강한 지방을 제공합니다. 우유는 이 모든 것을 연결해 흡수를 돕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면 기억력뿐만 아니라 생각의 선명함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몸을 보호하고 싶다면 특히 간과 혈관을 위해 아주 간단한 원칙 하나를 기억하십시오. 신선한 호두만 사용하십시오. 튀기지 마십시오. 고온에서 볶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하게 먹지 마십시오. 봉지를 열었을 때 이상한 냄새가 난다면 망설이지 말고 버리십시오. 상한 음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오랜 시간 쌓아온 노력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섭취 타이밍도 중요합니다. 커피나 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호두와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중요한 미네랄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섭취량입니다. 하루 약 7알.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몸은 많은 양이 아니라 일관되고 올바른 방식을 필요로 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젊을 때는 몸이 실수를 어느 정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정확함을 요구합니다.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을 올바르게 매일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룻밤 사이에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저녁 식사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따뜻한 우유 한 잔, 작은 습관 하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어가십시오. 몸은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응답합니다. 저는 그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작은 부분을 바로잡는 것만으로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매일 외출할 때 더 큰 자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더 잘 사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음식도 그 자체로 기적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방식은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호두는 그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메시지는 훨씬 더 넓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일상 속 습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보다 조금만 더 나아지면 충분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정보 하나가 미래의 큰 문제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은 깊고 편안한 잠을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가볍고 상쾌하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